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공탁은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또는 채권자가 누군지 이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다가 이제 채무자가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을 이제 맡겨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제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상의 이제 공탁은 변제 공탁이 있고, 이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씁니다. 말이 어려운데 불확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임대인이고 이제 B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B가 C한테 C나 D나 이런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C나 D가 임차인인 B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 이런 거 추심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차 끝나면 임차인 세입자 B한테 주면 그만인데, 생판 날지 못하는 C나 D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을 임차인한테 주면 안 된다, 나한테 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게 임차인한테 주기도 껄끄럽고, 그 다음에 C나 D한테, 채권자들한테 주기도 껄끄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이중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형사사건에서 이제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들하고 합의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합의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피해자한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피해자가 이제 사실 금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정한 액수의 금액을 받고 그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라, 또는 친고죄 같으면 고소를 취소해주고, 또는 단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소 이전에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하고 합의 보는 걸 못할 경우에 피의자하고 연락이 안 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형사상 자기가 정상 참작을 위해서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 그러면 공탁에는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실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할 때 공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인 당신한테 이렇게 얼마간의 금원으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알려줘도 되겠냐 이런 걸 물어보고 피해자가 오케이 하면 이제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가 있어서 공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부동의를 하면 피해자가 막 쌓여 있는 게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 인적사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형사사건 기록을 복사를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은 다 마스킹을 지워서 이게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다 지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탁을 할 때는 인적사항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막 적어야 되는, 중등번호 이런 걸 중등번호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 적어야 되는데 못 적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도 못 봐. 그리고 공탁도 못해. 그러면은 이제 센 형을 피고인들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대부분
사기, 절도,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 범죄들은 재산 범죄들은 주로 이제 공탁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어차피 그 재산 범죄는 피해라고 하는 본질이 그 재산의 손해에 있었기 때문에 공탁을 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해주고 뭐 해주거든요. 근데 피해자하고 합의 보고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것보다는 이 공탁은 정상 참작 자료로서의 효력은 낮은 수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가 그 2차 가해에 뭐 또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는데다가 좀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12월 9일부터는 이제 공탁법이 이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공탁을 할 수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공탁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 네, 어떤 그 사건 번호, 사건명, 뭐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챙겨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특정이 되잖아요. 원래는 인적사항으로 특정을 해야지 공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건 자체로 이제 주변 요소들로 공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피의자가 용서하지 않는 경우, 용서하지 않았다는 건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효력은 양형에 있어서 감형의 요소로서의 효력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산범죄는 이제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 참작을 받는데 효력이 큰 거니까 재산 회복시켜주면 사실상 뭐 크게 피해자가 뭐 입은 손해는 웬만하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탁을 이제 부족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성범죄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그런 어떤 건강 상태를 해치는 뭐 상해, 강도상해 뭐 이런 것들 범죄들은 조금 이게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공탁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 양형의 참작을 받고 싶다 하면 이렇게 활용을 공탁법 5조의 2로 개정이 추가 삽입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